안녕하세요. 한때 유럽 시장의 거인이었죠. 심지어 시가총액이 모국 덴마크 경제 전체를 넘어섰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 체중 감량약으로 정말 대단했었죠? 맞아요. 완전 주식시장의 총화였는데 그런데 2025년 여름에요. 이 왕관이 미끄러졌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주가가 30% 넘게 폭락했어요. 네, 정말 충격적인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급락의 배경은 뭐고 또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그 핵심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노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성공했는지부터 봐야겠죠. 역시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오젬픽이랑 위고비, 이게 당뇨랑 비만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요. 네, 2024년 실적만 봐도 매출이 2,904억 덴마크 크로네, 우리 돈으로 한 57조 원쯤 되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84.7%였습니다. 와, 84.7%요? 거의 찍어내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현금 창출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 직전까지 시장은 이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좀 안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첫 번째 균열이 경쟁사에서 나왔군요. 일라이 릴리. 네, 맞습니다. 릴리의 티리즈파타이드, 상품명으로는 마흔자로랑 젯바운드죠. 이게 GLP-1하고 GIP, 이중 작용제인데요. 이 약이 임상 결과가 위고비보다 더 좋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 직접 비교한 서마우트 5 임상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젯바운드가 위고비 대비해서요, 상대적으로 47%나 더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어요. 퍼센트로는 20.2% 대 13.7%였죠. 47% 더 높다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네, 상당히 큰 차이죠. 이게 그냥 숫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 주간 처방 건수를 보면 젯바운드가 위고비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벌써 시장 점유율로 나타나고 있군요. 그렇죠. 임상 5위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게 릴리가 약값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 약값 협상, 그 PBM이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미국의 처방약 급여관리 회사들이나 보험사들한테 우리 약 효과가 이렇게 더 좋으니 더 좋은 조건으로 등재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힘이 생긴 거죠. 노보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릴리와의 정면 승부도 힘든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좀 다른 종류의 위협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건 좀 뭐랄까 게릴라전 같은 건데요. 바로 미국 내 일부 조제 약국, 컴파운딩 파머시들의 문제입니다. 조제 약국이요? 그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된 완제품 약이 아니라 의사 처방에 따라서 약 성분을 직접 조합해서 소량으로 만들어주는 곳들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오젬픽 위고비 공급이 부족했을 때 임시로 허용됐던 조제 세마글루타이드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약 구하기 정말 힘들었죠. 맞아요. 그런데 FDA의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도 일부 조제 약국들이 계속해서 이 유사품을 만들고 있다는 게 노보 측 주장입니다. 규제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거죠. 아, 그럼 공식 약이 아닌 것들이 계속 유통된다는 거네요. 이게 실제 매출에도 영향이 큰가요? 특히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좀 더 싼 대안을 찾으면서 노보의 소위 현금 채널 매출을 잠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 노보가 실적 전망치를 내린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혀요. 단순히 매출 잠식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조제약품에서 불순물이 섞인다거나 해서 심각한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환자들은 이게 진짜 노보약인지 조제약인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노보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죠. 와, 외부 경쟁의 내부 문제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군요. 내부적으로도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이 있었다고요. 실적 전망을 그렇게 단기간에 2번이나 크게 낮췄다니. 네, 이게 정말 컸습니다. 2025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에는 13%에서 21%로 봤었는데 이걸 2번에 걸쳐서 8%에서 14%까지 낮췄어요. 3개월 만에요. 3개월 만에 2번이나요? 시장에서는 당연히 충격이었겠네요. 네, 근데 더 공교로운 건 두 번째 하향 조정 시점이 5월에 발표됐던 CEO 교체 시점하고 거의 맞물렸다는 겁니다. 7월 말이었거든요. 아, 타이밍이 참 절묘했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경영진이 상황 통제 못하는 거 아니야? 문제를 너무 쉽게 봤던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확산된 거죠.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신뢰성 문제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새로운 CEO는 내부 출신 베테랑이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또 걱정거리라고요? 네, 마지아르 마이크 두스타르라는 분인데요. 워낙 내부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라 안정적인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거라는 예상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혹시 릴리와의 그 치열한 혁신 경쟁에서는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네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노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파이프라인 같은 희망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건 카그리세마. 이건 기존 세마글루타이드에 카그릴린타이드라는 새로운 성분을 더한 국갑제고요. 또 아미크레틴이라는 경구용 먹는 약도 개발 중인데 이게 초기 데이터지만 36주 만에 22%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먹는 약인데 22% 감량이면 이것도 상당한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노부가 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공급 부족 사태로 고생했잖아요.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2024년에만 1290억 덴마크 크론에 뮤아로 따지면 18억 달러 이상을 생산 설비 확충에 쏟아부었습니다. 카탈론트 공장 세 곳 인수하고 미국에 새 공장 짓고. 와,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네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기 어려운 결정 같은데요. 하지만 그 장기 복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은 계속 따라다니는 이슈입니다. 췌장염, 담낭 문제, 위마비, 또 갑상선 시세포 종양 위험 같은 것들, FDA 박스 경고에도 포함된 내용들이고요. 최근에는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관련 논란도 있었고요. 물론 발생 확률 자체는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만약 수십 년 장기 복용했을 때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져나올지 이건 아직 미지수죠. 소위 블랙스완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주가가 연초 대비 거의 반토막, 마이너스 45%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세계의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떨어지는 칼날일까요? 당연히 의견이 갈립니다. 약세론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경쟁 심화, 복제약 문제, 신뢰도 하락, 그리고 곧 다가올 특허 만료 문제를 지적하고요. 미국 외의 주요 시장은 2026년, 미국은 2032년쯤 만료 예정이거든요. 네, 특허 만료도 무시 못하죠. 하지만 강세론자들은 지금 시장의 공포가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노부의 그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은 여전하고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낮아졌다는 거죠. 주가 수익 비율, PE가 한 13.1배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동종업계 평균이 27.3배인 걸 감안하면 정말 낮아진 거거든요. 확실히 매력적인 수준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여전히 비만 인구는 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파이프라인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실제하지만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는 쪽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매력적인 진입 시점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거의는 쓰러졌지만 부서진 것은 아니다. 라면서 최종적으로는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정리하면 엄청난 성공 뒤에 여러 위기가 찾아온 건 맞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가치평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어요. 이 분석은 주로 임상 결과나 시장 점유율 경쟁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최종 승인도 안 난 신약 후보 물질들을 위해서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생산 설비에 미리 투자하는 노보의 결정. 이건 어쩌면 외부에서 보는 위기인식과는 달리 노보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파이프라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는 아닐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딥 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